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미국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소를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 조선업 기술과 생산 능력을 실제로 목격하고는 이건 정말 반칙이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한 건데요. 상황이 이러자 조선업 역량이 심각하게 쪼그라든 미국에서 반드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통해서만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해군의 무기 조달과 예산을 책임지는 해군 장관이 한국 조선업의 역량을 눈으로 확인하고는 어안이 벙벙했다는 감탄을 내놓아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델토로 장관은 이달 9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올해 2월 한국을 방문해 선박 건조 과정을 살펴봤던 일화를 언급하면서 이런 감상평을 내놓았는데요. 그는 저와 제 팀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어안이 벙벙했다며 한국 조선업체의 최고 경영진은 선박이 언제 인도될지 날짜까지 알려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당시 델토로 장관은 HD현대중공업 울산본사와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찾아 한국 조선업체의 함정 건조 역량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는 HD현대중공업에서 올해 한국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둘러보고 하나오션에서는 건조 중인 잠수함 장보고 3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델토로 장관의 칭찬이 더더욱 놀라운 건 한국 조선 기술의 능력을 치켜세우는 한편 미국의 뒤떨어진 군함 건조 역량을 지적하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 해군은 미국이 날로 강해지는 중국 해군력에 맞서기 위해 군함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의 보유 군함 수는 2015년 미국을 추월했는데 재작년 미국과 중국 해군이 보유한 군함의 수는 각각 294척과 351척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년 3월 델토로 장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2028년이 되면 중국 해군의 군함 수는 440척 이상으로 늘어나지만 미 해군의 군함 수는 291척이 될 것이라며 군함 전력 증강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미국 자체 역량으로는 군함을 갑자기 늘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해 델토로 장관은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을 어떤 때는 글로벌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있다며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다른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 내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고 결국 동맹국인 한국 조선업 능력에 최근 눈독을 들이게 된 겁니다. 델토로 장관도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건조한다. 이들과의 협력이 미 조선업의 위기를 이겨낼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상업용 조선소에 투자할 최첨단 조선업체를 유치할 기회가 있다며 미국 조선업을 현대화하고 규모를 키울 기회라고 봤습니다. 사실 델토로 장관은 작년 9월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연설에서도 중국에 뒤처진 미국의 조선업을 강화하기 위한 해양 국정 운영 구상을 공개했는데 그때도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해양항 공우주 전시회 기조연설에서도 한국을 언급하며 재차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조만간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함정 MRO 사업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한국 조선업체를 미국으로 초청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듯 미국이 최근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건 미국의 조선업이 사실상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미국 조선업체들이 미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건조사업자 입찰에서 대거 탈락하면서 큰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통상 보안 문제를 이유로 미국 조선소에 몰아줬던 군함 수주전에서 이탈리아의 국영조선소 핀칸티에리에 밀려 쓴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핀칸티에리는 로키드 마틴 등 미국 업체 3곳을 제치고 호위함 수주 계약을 따냈는데 미 해군이 자국 조선소를 배제한 건 가격과 품질 모든 면에서 뒤처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은 1975년까지만 해도 연간 70척 이상의 상선을 만들어 세계 생산 능력 선두 자리를 지켰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20세기 초 당시만 해도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할 정도로 조선업의 강자였지만 지금은 상선 생산 점유율이 1%로 쪼그라들면서 세계 19위로 밀려났습니다. 심지어 현재 미국에서 가동되는 함정조선소는 설비 노후화와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등 조선업 몰락이 안 보이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덕분에 초격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조선업은 한바구음을 짓게 됐는데요.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방산 생태계 확장에 나서면서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의 방산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 영국, 호주 군사동맹 오커스에서 일본에 이어 한국까지 군사기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협력 논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방산 분야에서 한국과 더 협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으로 단기에 자국 방산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를 느끼고 한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한 겁니다. 이렇듯 최근 미국의 방산산업 경계선이 넓어지면서 특히나 미 해군과 한국조선소의 함정사업 협력이 눈에 띄게 강화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2월 델토로 미 장관이 MRO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사업장을 방문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새로운 함정을 건조해야 하는 미 해군의 생산여력은 1년에 한두 척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한국의 MRO 사업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내친 김에 한국 조선소들은 미 해군 MRO 사업을 넘어 함정 건조 사업까지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그룹의 호주방산 조선소 오스탈 인수 시도를 꼽을 수 있는데 향후 미 규제 당국의 승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거래가 재개될 여지가 큽니다. 미국 입장에서 외국에 위치한 조선소보다 본토 조선소를 통해 건조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인데 우리로서는 전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조선업계에서도 미국 함정 MRO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HD현대중공업은 작년에 미 해군 함정 MRO를 위한 자격인 MSRA를 신청해 올해 초 야드 실사까지 마쳤고 최근엔 글로벌 방산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와 기술 협약을 맺으며 협력 발판을 넓혔습니다. 반면에 하나오션도 MRO 전담 조직을 운영하며 해외 기업과 종합 MRO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 협력에 나서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작년 말에는 미 현지에 자회사를 설립했는데 업계에서는 북미 조선소 인수를 통해 생산 거점을 만들기 위한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내 업체들이 MRO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건 신조와 달리 꾸준한 수요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성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함정 MRO 시장 규모는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데 미국에서 해군력 확장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MRO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성은 현재 300척 미만인 함정을 2045년까지 350척으로 늘릴 계획인데요. 여기에 더해 미국의 조선업 세태로 수립뿐 아니라 생산 역량도 위축된 상황이라 미국과의 조선 협력이 향후 신조 분야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호재입니다. 현행법상 미국은 해외에서 함정을 건조하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미국이 국외 조선소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추세인 만큼 이러한 규제도 사라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뿐 아니라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 사업 수주를 놓고도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방사청이 HD현대중공업의 해군 사업 입찰 자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 함정 건조 맞수인 두 기업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건조 사업 입찰에 걸린 사업비는 총 7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면서 피 터지는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HD현대중공업이 국내에서 많은 수주 물량을 가져가긴 했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 이지스 구축함인 HD현대중공업의 정조대왕함은 기술 원조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지스 구축함에 필적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 건조 능력은 이미 미 해군도 인정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지스 전투체계 도입비를 제외한 건조비는 미국의 절반 수준이고 건조기간은 1년 가까이 짧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정조대왕함을 올해 안에 우리 군에 인도할 예정인데 정조대왕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함대공 요격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어 북한 미사일 방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더해 얼마 전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서 6,200억 원 규모의 함정 4척을 수주하는 등 중남미 함정시장까지 진출해 전세계 방산업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하나오션도 만만치 않아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7월 하나오션은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5년 만에 8,300억 원 규모의 군함 수주 전쟁에서 승리했는데요. 앞서 방사청은 울산급 배치3 5-6번함 건조 우선 협상자로 하나오션을 선정했는데 당시 하나오션은 박빙의 승부 끝에 0.142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잠수함 분야는 하나오션이 강점을 갖고 있어 아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5일에는 하나오션이 MRO 사업을 검토 중인 미국, 호주 등 해외 군 관계자들을 거제 사업장으로 초청해 함정 건조와 정비 현장을 소개했었는데요. 당시 하나오션은 동급 세계 최강 성능을 보유한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을 전면에 내세워 창정비 및 성능 개량 작업 현장을 공개하며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를 본 미 해군 관계자들은 하나오션의 잠수함 건조 경쟁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MRO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가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데요. 치열한 경쟁으로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한국 함정의 건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국에서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찾아올 판입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함정 건조 능력을 더 발전시켜 진짜 미국 시장을 다 집어삼킬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